21세기에 들어서면서 스포츠계에는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구도 물론 포함된 이야기죠. 많은 변화 중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나 기술의 발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이 발전되면서 단순히 감으로 의존했던 것들이 정밀한 수치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보다 더 정확한 메커니즘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당연히 선수들의 피지컬과 타격, 피칭 기술은 좋아졌으며 이 밖에도 운동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진일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투수들의 가치는 보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더 많은 스핀을 만들어 던질 수 있는 투수,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변화구를 던지는 쪽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크볼이라는 비교적 느리면서 특별한 느낌을 주는 변화구들은 선택받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소개할 스크류볼입니다. 스크류볼은 리버스 커브볼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커브볼이 이렇게 던지는 손의 대각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스크류볼은 커브의 움직임에 반대 자신이 던지는 핸드 쪽으로 멀어지는 궤적을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더웨이 샷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커브에 반대되는 브레이킹볼이라는 접근으로 시작해서인지 이제는 볼 수 없는 1900년대 초반의 스크류볼러들은 지금의 커브와 같은 그립을 사용해서 던졌습니다. 다만 커브는 손날이 그대로 떨어지게 던졌다면 스크류볼은 손날이 위로, 즉 어깨서부터 손까지 회내를 하여 던졌고 손등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던졌습니다. 이렇게 던짐으로 커브와 같은 브레이킹을 보이면서도 체인지업과 같은 오프스피드볼 특성까지 가지게 된 공이 만들어졌고, 많진 않지만 일부 투수들에게 필살기 같은 무기가 되어주었죠.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완벽한 변화구로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커브와 같은 브레이킹을 보이면서 체인지업과 같은 느림의 효과도 있고 많이 볼 수조차 없어 타자의 눈에 익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스크류볼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었던 선수들은 시대의 이름을 새길 만한 자리에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표면상 보이는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커브와 비교하면 사실 브레이킹 각이 크지 않습니다. 커브와 비슷하게 던지려 하는 방식으로 던졌을 뿐이지 어쨌든 사람의 인체 구조상 회내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정확히 커브의 반대 무브를 만들지는 못했죠. 만약에 커브와 정확히 반대 무브를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변화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커브와 반대되는 무브를 보이는 변화구라는 건 너무도 가치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큰 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고 매력적인 변화구라면 지금처럼 사장된 변화구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요? 스크류볼은 분명 아주 많은 투수들에게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장된 첫 번째 이유는 배우기 어려웠다는 것일 겁니다. 또한 그와 함께 어깨와 팔꿈치를 비정상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과한 회내를 해서 던져야 하기에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종이라는 게 두 번째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이 말에 대한 부분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스플리터와 슬라이더가 정확히 팔꿈치에 얼마큼 스트레스를 가하는지에 대한 논문 자료나 학술 자료가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인데, 스크류볼은 그보다 훨씬 적은 사례만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크류볼이 부상을 발생시킨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과대 해석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크류볼을 가장 잘 던졌다고 알려진 칼 허벨의 팔이 손과 손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 만큼의 부상을 당했다거나 발렌수엘라 선수의 말년도 좋지 못했다는 등의 사례로 봤을 땐 무시 못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상 여부보다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다른 것일 겁니다. 바로 강력한 대체 자원의 등장입니다. 분명 포크볼처럼 스크류볼도 많은 사람들이 구사하기 어려운 변화구였으면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으로 흘러나간다는 건 투수들에게 버릴 수 없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옵션이었을 겁니다. 해서 이 역회전 무브먼트를 보이는 변화구에 대한 열망은 지속적으로 개발과 발전을 할 수 있게 했고, 결국 워렌 스판이나 칼 허벨이 구사했던 역회전 볼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무브먼트를 만들 수 있는 대체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싱커와 서클 체인지업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많은 투수들은 MLB를 장악했고, 특히 케빈 브라운, 매덕스 같은 선수들은 그 역회전볼을 이용해 결국 그 초대의 선수들이 던졌던 수준의 결과물까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고도로 잘 구사할 수 있는 서클 체인지업은 어떻게 보면 스크류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스크류볼만의 그 특유의 커브와 서클 체인지업을 섞어 놓은 듯한 궤적은 인상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설시 되면서 금기되는 마구를 보고 싶은 것일 테지요. 물론 저도 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제대로 된 스크류볼을 던지는 투수를 보는 건 이제 거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정확히 전수하고 가르쳐줄 만한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최근엔 브렌트 허니웰이란 투수가 스크류볼을 고사하는 선수라고 알려져 있고 한때 기대를 받기도 했지만 두 번의 팔꿈치 수술 등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땐 역시나 어쩌면 우리는 영영 스크류볼이라는 신비로운 구종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고대 야구 선수들이 던졌던 스크류볼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을 보여주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빈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의 서클 체인지업은 어쩌면 가장 스크류볼의 의도를 정확히 실현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서클 체인지업의 역회전은 MLB 최고이며 현대 야구의 스크류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카일 핸드릭스 선수입니다. 워낙 서클 체인지업이 유명한 선수죠. 이 선수의 서클 체인지업은 떨어지는 낙폭, 즉 브레이킹이 매우 큰 편에 속하는데요. 핸드릭스의 서클 체인지업은 분명히 스크류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필라델피아의 크리스토퍼 선수입니다. 발렌수엘라가 던졌던 스크류볼처럼 느껴지는 크리스토퍼의 서클 체인지업은 떨어지는 각 역회전성을 보이는 타이밍이 정말이지 스크류볼과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레타 선수인데요.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슬라이더입니다. 롱에이 슬라이더라고 불리는데 이 선수가 던지는 슬라이더 중 일부는 이렇게 슬라이더 반대 무브를 보여주는 궤적을 보입니다. 아주 독특한 무브먼트를 보이죠. 독특한 역회전 궤적이란 측면에서 스크류볼만큼이나 신비롭고 독창적이죠. 이렇게 모두 스크류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역회전성볼을 과거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부를까요? 아마도 스크류볼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스크류볼이란 전설의 마구는 어쩌면 이미 우리가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